고 그다음 어디 할 차례입니까 지금? 저기 36페이지 제일 밑에 예. 정화 등불이 승목을 만나 불이 꺼질 때 있죠. 야, 이런 구조가 실제 손님들 받아보면 좀 많더라고요. 을묘에 정묘에 목다 하식된 거 있죠. 목은 바람풍인데 모자멸자, 목이 많아서 이게 모자멸자라는 게 자가 자식을 의미합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식이 병들어 버린 건데, 중풍조심, 혈압인자, 판단력이 흐리다. 항상 이게 을목이라는 게, 이런 을목의 목기나 이 토끼 묘자 이런 것들은 풍파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운이 특히 이 양기죠. 남자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리한 거예요.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이게 사업을 물으러 보면 문을 먼저 보지 말고 그릇을 잘 봐야 돼. 이런 경우 있거든요. 보통 묘월에 묘시 이런 거 있죠. 불안합니다. 뭔지 몰라도 불안한 거예요. 묘월에 묘시. 그런데 뭐 대운이 이런 거 딱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육친을 보지 말고 불안한 거예요. 풍파,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훅 가냐면 처음부터 안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잘 만들어 왔다가 훅 가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운이 참 좋은데 금대운에 뭔가 이렇게 금전을 질 수 있는 운이나 수대운에 참 이 운 자체를 잘 쓰는데도 이 두 글자가 멋이라고 발복이 잘 안 돼요. 기토일간인데도 신유술 해자축 운이 와서 식상생재가 잘 되는데도 뭔가 안 되더라고요. 이 원국이 주는 한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평관격에 식신울이나 상관이 와서 평관을 제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특히 사업 같은 거 할 때 있죠. 이게 풍파가 주는데 남자로 태어나버리면 남자가 이 목과 목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보통 머슴격이 많아요. 머슴격이 많다는 거는 이제 남의 집 살림을 봐주는 직업이 있죠.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 제가 이 불 켜는 거 맞죠? 맞네. 지금 정신이 지금 3시간째라 오락가락합니다. 정화는 기토를 끓인다. 일종의 매강 이래 보면 되겠죠. 그러나 개수 7살이 올 때 기토가 개를 막아준다. 평소에 보험료를 내며 불만스럽지만 힘들 때 나를 챙겨주고 지켜준다. 정이 이게 어떤 속성이냐면요. 여자가 정한 거예요. 기토가 딱 있어. 정화 입장에서 습한 기토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매강이 좀 되죠. 기토가 한 번씩 내강시키니까 자식. 어휴, 이놈의 자식 하면서 키우는데 내를 매강시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개수 평관이 뜬 거예요. 이 엄마한테는 엄청난 인생의 고비가 한번 들어온다니까. 그때 내가 보험료를 냈던 자식이 자식 용돈 내라 이러면서 이거 엄마 내가 막아줄게 토국수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놈의 자식 했는데 뭔가 한 방씩 어려울 때 그 숙제를 해결해 주는 게 누구더라? 자식이더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식신제살 있죠. 평소에는 나를 애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평관이 이 식상이라는 게 매강시키는 식상이 평소에 나에게 보험료를 뜯어가는 놈인데
정작 7살이라는 고통이 올 때 자식이 나를 살려주더라. 이런 거 있죠. 잘 보고 한번 멘트 치면 백발백중이에요. 정말 이 주옥 같은 멘트를 지금 많이 난리 났죠, 지금. 예, 정화가 경금을 보는데 갑이 없으면 재물 욕심이 많지만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한번 산에서 도 닦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정화가 경금이 딱 있으면 하련진금 하잖아요. 예, 나는 말했죠. 하는 금을 보면 신강신약 분문하고 무조건 극을 달린다. 이 논리거든요. 여기에 목이 없으면 에너지가 소진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목생화가 필요한데 이게 일종의 인성이라는 건 뭐다? 관리 능력. 조절 능력 이런 거죠. 인성이라는 거는 관리 능력, 조절 능력, 예비 동작,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 다 인성이죠.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론. 우리가 육친법상 가장 중요한 논리가 인성론. 육친의 십성에서 인성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면 나머지는 육친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인성에 대한 거 있죠. 관리 능력이 약하면 쇠가 빠지게 하잖아요. 만약에 하일간이 제다신약이면 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 있죠. 자네는 벌나비처럼 꿀통을 보고 달려덤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야 하는 거예요. 아야. 언제 아픈지도 모르고 아야 하는 거죠. 이게 관리 능력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재물을 누구한테 관리해라? 마누라한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다신약이 돈통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제가 뭘로 온다? 살로 온다. 살로. 특히 병정일주가 제다신약이 걸리면 보통 몸이 어떻다? 아프다. 돈을 많이 벌면. 거의 다, 이게 이제 제사. 돈에는 뭐가 있다? 살이 있어요, 돈에는. 돈줄에는 항상 살이 숨어 있어요, 돈은. 그 돈이 살이 된다는 이것 때문에 특히 이제 설단생금, 말로 돈 버는 사람들은 구업을 짓게 되면 이 구업이 살로도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리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재수 없으면 이 돈이 살이 돼갖고 나한테 칠살을 치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업을 짓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것만큼만, 아는 것만큼만, 그리고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업을 안 짓는 거거든요. 겐또 치지 말랬죠, 제가. 겐또가요, 겐또. 이 구업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겐또는. 차라리 모르는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천지로 모르면서 겐또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그래서 말을 할 때 다소 두리뭉실하더라도 있죠. 이 경계점을 차라리 얘기해 주는 게 나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포인트가 여기라면 이 경계선상 있죠. 요 정도 딱 얘기해 주면 이게 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판단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범주를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용 선생님께도 이게 14년 짬밥이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 상담을 해도 부담이 안 갑니다. 부담이. 그런데 막 뭔가 이래 막 칼을 쓰고 이러려면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있죠.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에는 내가 답에 대한 사인이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 항상 경계를 지어서 설명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해하고 판단하게끔 해야 돼요. 그 명리는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청부경이라는 책 보면 함부로 점을 치지 말아잖아요. 함부로 점을 치지 마라. 청부경. 개수평관. 이 남편이 급제 위에 있다. 남자를 빼앗겨 보거나 제치짜리 시집간다. 사중의 무토 상관 자식인데 자식이는 헌남자가 들어온다. 시집 가기 전 잘 봐야 한다. 이 급제에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남자를 빼앗겨 보거나 해놨는데 남자를 빼앗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견급제는 비견급제라는 거예요. 비겁이 있으면 빼앗겨 보기도 하고 빼앗아 오기도 하고 이런 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하시는 분이. 예. 남자가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내가 궁금해서 이거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여기 예. 있는데 예. 정말 남자가 많아요. 정말 결혼 이런 것도 정말 용 선생이 주옥 같은 멘트를 정확하게 시집 가기 전 잘 봐야 되는. 샵 2번 정하. 촛불, 달, 여름이 무르익은 상태. 치열한 변화 해놨죠. 문명지상 레이저. 정화가 정밀합니다. 정화, 정밀함. 레이저와 같다. 예, 레이저. 정화일관들이 도사가 좀 많아요. 정화일관들이. 재산쌤도 정화일관 아닙니까? 정묘일주. 정묘일주. 예. 재산쌤이 정묘일주고, 내가 본 도사님들 보면 정화일주 많고, 경금일주 도사들 많고. 백민 선생님이 경금, 예? 경장급? 누구예? 백민 선생님. 백민쌤도 경금일관이고, 박정아쌤도 경금일관이고, 옛날에 하여튼 내가 그 선생님 그 차윤독쌤도 아마 경금인가? 그 정한가 그렇고. 이런 일주도에 좀 도사들이 많습니다. 도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지. 예? 건달라요. 도자가, 그 뭐고, 인도할 도자인가 그래요. 사가 선비사자, 인도해주는 선비.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 예, 이런 뜻. 도자가 이렇게 해갖고, 이래 쓰는데, 이게 인도하다.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은 뜻이에요. 도사라는 게. 선생님 도사한테요. 나 이렇게 길 안내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안내를 잘못해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안내 잘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밑에 보면 인수 다자 해놨고 밑에 정화 등불이 쓴목이 했죠. 기토했고 개수했고 이제 아유 다 했네. 직업적 특성 수사분무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의 물상 하늘의 달과 별. 정화가 이제 갑을 보면 사물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두뇌가 명석하다. 정화일간이 이제 갑목 같은 걸 잘 씁니다. 이게 둥생면서 목생활을 잘한다.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 방송, 언론에 인연이 있다. 제가 이건 이제 요 사이에 하도 이 정화일관들이 많이 왔는데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 막 이쪽에 막 뭐 줄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 챕터를 넣은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정화일관들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 사이 젊은 친구들 보니까 삼성전기, 삼성전자, 무슨 KT, 컴퓨터 뭐 이렇더라고. 저 때문에 그 유튜브 스타 된 사람도 정화일관 있습니다. 누군데요? 전에 한번 내 보여드렸는데 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내 보내준데 그 사람도 이제 정화가 을을 보면 섭에 불이 붙은 격. 을목이 타는 건데 하염으로 불에 타서 재가 되었다. 공부학업의 성취가 들이다. 유화 쓴목. 불에 습한 나무를 태운 격 발전이 들이다. 정화가 을목을 조금 힘들게 쓰는 거죠. 정화가 을목을. 을정의 관계가 쓴목인 을목인 편인을 정화가 이렇게 잘 못 쓰죠. 좀 예민합니다. 을목 자체가 좀 예민함이죠. 주변에 한번 정일관들이 이제 을목이 있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좀 예민해요. 그러고 예를 들어 정화가 이제 대운이 을대운이 와도 있죠. 정화와 을목의 관계 있죠. 이런 것도 보세요. 이 습한 을목이 오면 정화를 목생화 시켜준 것도 좀 어려운데 습목이 들어오니까 이게 일종의 편인이죠.
이거를 이제 뭐 잘 쓰지 못하니까 활동력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해월, 정화, 을목, 사오미, 하운을 만나야 겨울에 정화가 을을 쓴다. 사오미 만나면 이제 목생화. 을목이 이제 사오미 장생하죠. 식상이 이제 왕해지면서 을목이 오면 이제 그나마 좀 쓴다는 겁니다. 을목 원래 잘은 못 씁니다. 잘은 못 쓰는데 이 사오미에 이제 뭐가 세지면 비겁이 오면서 식상이 세지면 을목을 조절인자로 쓴다는 거예요. 식상이 세지니까. 12운성.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법이죠.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오미가 식상을 강화시키니까 이 정화가 식상의 에너지를 태우니까 목생화를 조건부로 쓰는 거예요. 이때 항상 조건부가 들어요. 조건부. 을목한테는 하나 내주고 하나 받는다거나 2개 내주고 하나 받는다거나 이런 관계 있죠. 정화가 병을 보면 달빛이 햇빛에 소멸된다. 2인자, 3인자. 요거는 내가 실전 통변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병화가 오버리면 이런 것도 있죠. 정화가 만약에 이제 병자시다. 이럴 때는 어떨까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 정화. 밤에 자시에 달, 태양은 져버리죠. 이럴 때는 1인자가 돼. 근데 오시다. 가면 이게 주인공이 되죠. 항상 2인자, 3인자 이런 박명수가 되죠. 박명수. 요런 것도 잘 보시면 잘 맞아요. 을정 정병 관계 1인자보다 2인자, 3인자. 항상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2인자 사주가 되면 항상 병화라는 1인자에 가려지는 아픔이 있다.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능력과 재주에 비하면 항상 1인자에게 가려지는 아픔이 있으니 실력과 재산, 재물을 발전하는데도 항상 급제, 도둑의 출현이 따를 것이다. 이거는 팔자의 기본 그릇에서 때리뿌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개연법은 그냥 자기가 2인자로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안 해. 2인자, 3인자, 때로는 4인자, 아니면 5인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자, 문서 계약을 하러 간다고 물어본 거예요. 아유, 선생님, 이번에 내가 법인을 하는데, 지분 투자를 하는데 내가 대표 명의로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는 1인자 밑에 2, 3, 4인자 꼬댕이 정도의 지분을 한다면 100%라면 그대는 20에서 30%로. 야, 이 사업이 잘 돼갖고 막 한 7, 80% 넣으면 안 될까 하면 그대의 목이 안 된다. 왜? 팔자의 분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운을 좋다 나쁘다 보지 말고 뭘 보라? 원판 불변의 법칙을 보아라. 슬프다. 슬퍼하지 마라. 사주팔자의 당고뼈자 가지고 그대여 슬퍼하지 마라. 운명이다. 딱 이렇게 써주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딱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거는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그게 종교적인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간제학을 공부할 때 있죠. 이 원국이 주는 한계를 정말 이 팔자에 타고난 그릇이 주는 한계 있죠. 이거를 스스로 납득해야 됩니다. 용 선생은 지금 납득하고 살잖아요. 제가 지금 관이 없고 식상이 없고 편제도 없잖아요. 이 없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납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책값도 저렴하게 받고. 손님이 한 번 온 거예요. 손님이 딱 왔는데 그 손님을 딱 보는 순간에 있잖아요. 야, 무슨 에로 배우 같더라고요. 에로 배우. 이 에로 배우 있잖아요.
그 원래 간상에서 볼 때 있죠.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올 때 느끼는 거 있거든요. 그게 딱 이 배로 딱 같은 느낌 오는데, 예. 그래갖고 따왔는데 첫 단추를 뭘 했냐면 앉을 때 있죠. 올해 선생님 사주에 이별가를 부릅니다. 때리뿐 거예요. 팔자도 안 보고. 그러니까 뭐냐, 헤어지고 온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눈에 있죠. 이 마스카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걸 뭘로 보냐면 찌자자로 보는 거예요. 눈물로 봐버리거든요. 이 여자는 필시 눈물을 흘리고 왔다. 삐에로가 보면 눈물 자국 있잖아요. 그게 눈에 탁 들어오면 눈물 흘릴 일을 안고 들어온 여자다 때린 거죠. 이게 이제 계속 강명진은 강명진언을 한 번씩 외우면요. 그 옛날에 제 선생님이 명리학 공부할 때 예. 4번에 정화가 정을 보면 두 불길이 타오르니 선봉장이다. 이런 거는 정화가 정을 보면 이게 뭘 땡기죠? 임수 땡기죠. 이게 요런 것들 있죠. 1등 선봉장 역할. 이게 일종의 감목과 같은 역할입니다. 추진력이 뛰어나다. 재물 욕심이 강하다. 보면 되고. 시주의 요 신축간지 같은 거죠. 이 사람 재성이 잘 생겼죠. 예, 정제든 편제든 재기가 잘 생겼죠. 이 정화가 꼭 기억해 둘 게, 신이 약해도 정멸주들 있죠. 이 묘목이 목생화하고 있죠. 이게 절대 약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일지에 있는 묘목이. 승목인데도. 예, 승목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천간에 을이 딱 있으면 이 승목의 한계는 있는데, 지지에 있는 토끼 묘자 있죠. 이 목생화의 구조. 지지가 오행적으로 받쳐준 힘은 목생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런 걸 조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물지에 묘가 있는. 물지에 묘가 있어도 보통 이 병정일주들이 만약에 수가 세갖고 수국할 당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에 목이 있으면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예, 뭐 어딘 예, 그 이런 팔자들이 안 무너지죠. 깨질 것 같아도 절대 안 무너져. 그러니까 살아날 구멍이 있고 때깔이 나쁘지 않죠.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목생화라는 인성의 논리라는 거는 극단을 잡아주는 게 인성이죠. 특히 하일관들이 수국화를 당할 때 목생화 받는 거는 정말 천우신조예요. 천우신조. 뭔가 어떠한 고통과 난제에 있는 병정일주가 수국화를 당해서 물으러 왔는데 팔자의 원명의 목생을 받고 있으면 천우신조, 살아날 구멍이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원체 병정일주들이 재성을 금으로 쓰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칠사라 갖고 물으러 많이 오거든요. 목생화만 되면 살아납니다. 이게 원국에서 주는 거예요. 정화가 기를 보면 소화해토. 밑에 보면 정화가 물을 보면 따뜻한 불로 하루를 이룬다. 각 자기 재능을 받는. 이 밑에 뭐 정유의 갑진도 이런 구조 괜찮습니다. 식상 생제에 목생화 받고 있죠. 제복이 있다. 결혼 후 자식 득자 후. 정화가 기를 보면 소화해토. 불이 서서히 꺼진다. 꺼지면서 재가 된다. 재능과 능력에 비해 인정을 못 받는다. 정화가 기토 쓴목에 서서히 꺼지니까 재능에 비해 능력을 인정 못 받는다. 조금 아쉽죠, 이런 게. 정화가 경을 보면 하련진금, 자기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는다. 기토라는 게 습토가 정화의 불씨를 끄는데 습한 기토가 서서히 정화를 불씨를 끄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떠냐면 다 된 밥에 재가 한 번씩 떨어진다거나 됐어요 했는데 뭐 잘 안 되거나 1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한 70만 원 받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병정이 보통 식상이라는 게 문창기인이잖아요. 그런데 병정은 보세요. 재를 문창으로 쓰죠. 이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식상을 가장 아름답게 못 쓰는 일주가 병정일주인 거예요. 매강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간지학적인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면 굳이 격국에 대해서 몸바쳐 공부 안 해도 필요한 논리는 우리가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병정일주가 토 많은 걸 잘 못 쓴다는 거예요. 기토는 습토죠. 무토는 마른 토고, 습한 토가 습기를 싹 빨아당기시 정화의 열기를 야금야금 먹어쁘거든. 그러니까 망할 때도 야금야금 망하거나 다 된 밥에 재를 한 번씩 친다거나 초친다거나 이런 거예요. 금명 편인격 이승만 대통령 사주. 앞에 거죠. 사주가 다소 습하여 자식이 없다. 남자가 목화 양기가 너무 많고 금수지기가 약해도 자식 인연이 약한데 너무 습해도 좀 그런 거예요. 시간의 경금 할인진금 되었다. 정일간의 길을 보면 습하니 자유당 시절에 애로가 많았다. 이런 거죠. 애로가 많다. 뭔가 이런 거 있죠. 병정일주가 토를 봤을 때 특히 기토의 작용이 있죠. 기토. 금명, 말년에 재복은 있으나 있는 사주이나 돈 문제, 신용 문제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돈 문제, 신용 문제. 이게 이제 오행이 금기가 많으니까 간목인 정인이 약화됐을 때 있죠. 편제가 등류해 있죠. 제격 폐인인데 편제가 등류돼 버리면 뭡니까? 제극인이죠. 제극인. 제극인의 가장 큰 문제는 신용 문제예요. 편제를 잘 써갖고 사업재산으로 재성은 뭐랬죠? 항상 제가 주는 거는 나한테 살로 들어오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다가 돼갖고 내가 살을 맞으면 몸이 안 좋댔죠. 여기서 인성의 보조를 받고 있으면 이 인성이 뭘로 간다? 신용 문제예요. 신용 문제. 관리 능력 이런 거죠. 부도가 뭡니까? 신용 문제죠. 정화가 임을 보면 좋은 인연과 만나는 기련이 있다. 상사 기인의 조력이 있다. 갑이 있으면 더욱 길하다. 금명 양인격 미월 정화 금명 양인격 국회의원 사주 정치 여정이 험난했던 사주다. 정화가 기를 보면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관계. 물을 만나면 증오가 해소된다. 직장생활 배우자 인연에 굴곡이 많다. 이 편관이죠. 편관. 보통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개수가 이제 편관 7살에 대한 건데 무토를 만나면 이제 무기 합살되는 거 있죠. 원래 정화가 무토도 딱히 안 반기는데 뭡니까? 똥을 똥으로 치우는 거죠, 그냥. 똥을 똥으로 치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증오가 해소된다는. 직장생활 배우자 인연에 굴곡이 많다. 용샘 정대훈 자타공인 전문가 프로. 이 병화라는 거는 이게 뭐라면 일종의 이제 대외적으로 양적으로 알려지는 거죠. 유명 뭐 이런 뜻이랬죠. 이 정화라는 거는 이제 실력으로 봐도 돼요. 병정의 기운의 차이라는 게 알려지고 내실을 다진다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의 병대운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정화대운에 프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모든 팔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대운이 주는 속성이 알려지고 공증받고 실력을 만들어가는 계기점이 병화대운에 만들어지면 10년의 세월이 흘러 정화대운이 오면 그 10년의 노하우가 드디어 실력으로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사주팔자에 자년 자월에 4일에 오시생 보고 뭐라 했다 했죠? 30세 전후까지는 어둠과 손을 잡고 30 이후에 양강으로 나오니 인생의 직업 전환을 크게 겪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자와 사오가 주는 환경, 병화와 정화가 주는 환경적 차이 있죠. 이 양반이 뭐 했댔죠?
30세 전후까지 뭐 했댔죠? 조직폭력배랬죠. 이때부터 양강이 들어와서 쇼핑몰 사업해하고 돈을 많이 벌였댔죠. 그게 자자, 어둠과 손잡는 됐죠. 이 오행에서 물이잖아요. 연산동파. 연못 연자 쓰는 연산동, 연못 연자. 양강이 비치는 자리가 뜨니 어디로 이사를 갔다? 양산. 이제 이런 게 이게 격국이 아니잖아요. 이 간지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사고의 확장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규정화되어 있는 틀 속에 규정된 틀에 갇힌 공부를 안 하는 게 간지학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점학적 특징만 가미가 되면 명리가 이제 훨씬 풍성해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주옥 같은 해석법입니까, 이게? 근데 이게 격에만 얽매여 있으면 이런 해석이 안 나와요, 말이.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하음성중 외우고 간세음 보살님 찾고 쭉 보면 이제 병정 쭉 해놨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요 무토 P 41페이지 토요일 41페이지 5번부터 할게 해갖고 웬만하면 다음 시간에 뭐 임계까지 다 뺄 건데 못 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80페이지까지는 좀 읽어 오십시오. 앞에 했던 거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인자론 들어가고 지지인자론까지만 딱 공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이 책의 기초가 청간론 지지론이거든요. 지지인자가 내나 지지론이니까 청간지지론의 기초만 되면 그때 이제 12신사를 막 씁니다. 기타 신사를 하고 이러면 이 책만 이제 반복이 되고 나서 뒤편에 있는 거 있죠. 실전 명조풀이 쫙 공부하시면 이제 다 끝납니다, 이제.